안녕하세요. 이제 55강 토지조사 사업 3번 유형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하셨던 내용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셨으면 이거는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이 토지조사 3번 유형은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까 주 업무 부분이 있었죠. 주 업무 부분이 있었고, 주 업무에는 소유권 조사,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가 있었죠. 세 가지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앞글자만 쓸 테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소유권 조사,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유권 조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뭐를 좀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준, 일, 분, 측, 사가 있었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주는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주는 이 준비 조사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1필지 조사는 1은 1필지 조사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분은 분쟁진 조사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측은 측량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럼 보시면 소유권 조사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유권 조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는 강의예요. 이 부분은 이 소유권 조사에 준 1분 측사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 조사, 1필지 조사, 그리고 분쟁지 조사, 그리고 측량, 그리고 사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 소유권 조사가 주가 될 거고, 그리고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까지 볼 거예요. 이 부분의 파트는 뭐다? 주 업무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부분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 부분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좀 여기까지만 좀 해결하면 이제 뒤에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주 업무는 소유권 조사,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가 있었고, 소유권 조사에서는 준비 조사, 1필지 조사, 분쟁지 조사, 측량, 사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소유권 조사가 주가 되는데 주 업무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주 업무에 관한 내용이지만 소유권 조사가 좀 주가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좀 교통 정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인 걸 좀 보고 세세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목표가 뭐냐면, 소유권 조사가 무엇인지 보고, 소유권 조사의 준 1분 측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격 조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형 지모 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요거 두 개는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요거죠. 요게 거의 뭐 90%죠. 그러면 이제 요거 부분을 좀 지워주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교통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 업무에는 요거를 표를 좀 지우는 게 아니라 소유권 조사,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가 있고, 여기에는 준비 조사, 1필지 조사, 분쟁지 조사, 측량, 사정이 있었다는 거를 좀 체크하고 가자고요. 하나씩 교통 정리하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부분을 지금 먼저 볼 거냐면, 소유권 조사에서 준비 조사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고요. 이 준비 조사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준비 조사라는 거는요, 이것도 좀 필수 암기예요.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인데, 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3단계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요거를 좀 어떻게 외우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차피 뭐 단순 암기니까 설명보다는
우선 지방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방 경제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홍자 체크해 주시고, 숫자 체크해 주시고, 참자 체크해 주시고, 관계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조사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준비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 X는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제 신호예요. 준비조사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 3개가 이제 여기 나열된 거에서 나오고, 나머지 4번이 이제 오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지방 토지가 홍수가 나서 참 강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어떤 식으로 외웠다? 지방에 있는 토지가 홍수가 나서 참 강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지에서 지방 경제 상황, 지방에서 지방 경제 상황 유추하시고, 토지에서 토지 간섭 조사 유추하시고, 홍에서 홍보 유추하시고, 수에서 수합 유추하시고, 그리고 참에서 참고 자료 조사 유추하시고, 강에서 관계 및 명칭 조사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이거는 단순 암기.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준비조사 전에 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준비조사 전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게 토지 간섭 조사를 좀 실시했어요. 토지 간섭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지방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쟁을 좀 미리 방지하고자 토지 간섭 조사를 했는데, 이 토지 간섭 조사의 내용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정말 3단계 극한 암기죠. 요것도 토지 간섭 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좀 구분을 져놨어요. 구분을 져놨는데 그 구분을 져놓은 거를 좀 말씀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나눴냐면, 우선은 좀 억지인데 토지 경계로 좀 큰 틀을 나눴어요. 토지 경계. 그래서 경계하면 어떤 것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행정구역도 좀 의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토지 경계니까 토지의 명칭과 사용 목적, 이거는 좀 억지죠 약간. 그리고 경지 및 산림 경계를 유추했어요. 우선 이 토지 경계라는 틀을 좀 인지를 해놔서, 토지 경계하면 떠오르는 게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과 사용 목적, 경지, 산림 경계 부분 이렇게 유추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제가 좀 목록을 채웠었냐면, 요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거로 좀 유추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돈과 관련되면 가세지, 비가세지, 그리고 토지 장부, 토지 표시 부호, 그리고 토지의 지위 등급, 면적 결수, 그리고 결의 등급별 구분. 요걸로 이제 얼마만큼 세금이 갖추어질 건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토지 장부랑 뭐 토지 표시 부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요거 부분은 억지로 끼워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틀은 뭐냐면, 사람에 관련된 거를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토지 간섭 조사를 할 때는 인물 조사도 했구나. 소유권도 사람이랑 관련된 거죠. 소작인과 지주와 관계도 사람이랑 관련된 거고, 질권, 저당권도 사람이 갖는 권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우실 때는, 토지 간섭 조사 내용을 외우실 때는 각각 내용을 좀 암기하시기 힘드니까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차를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이 목차에 관련된 거를 외우시면 그래도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조사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조사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준비조사를 해가지고, 이 준비조사에서 나올 만한 건 준비조사의 내용, 그리고 토지 간섭조사 2가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필지 조사 들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업무 중에 소유권 조사,
중에 준비조사했고 1필지 조사. 이렇게 교통정리를 좀 하면서 봐야지 안 헷갈려요. 1필지 조사는 뭐가 있었냐면 실제 공사 기출문제 항상 나왔죠. 지, 사, 강, 등기 및 등기 필지. 지, 사, 강, 등기 및 등기 필지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요것도 3단계 꼭 따로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 지, 사, 강, 등기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었거든요. 요것도 필수 암기. 다음 중 1필지 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제 1필지 조사는 지주조사, 지역조사, 지번, 지목, 관계, 등기 및 등기 필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럼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지주조사를 실시했어요. 지주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주조사는 민유지와 국유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국유지는 그냥 국유지 통지서만 보냈으면 됐어요. 근데 민유지는 좀 약간 복잡한데 맨 처음에 토지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의 필지가 1번지라는 필지에 1번지라는 이 필지에 토지 신고서를 A와 B가 동시에 신청을 한 거야. 이 상황이에요 지금. A와 B가 동시에 신청을 한 거예요. 두 명이 토지 신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분쟁진 처리를 했다는 거. 근데 하해를 하면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 A랑 B가 이제 하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해한 대로 정리하고 하해를 안 하면 이제 분쟁지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쟁지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분쟁지 조사는 따로 뒤에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다시 교통 정리를 할게요. 토지 신고서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통지서만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민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신고서를 보내요. 한 필지에 근데 두 명이 토지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분쟁지 처리를 해. 하해를 하면 정리를 하는데 하해를 안 하면 분쟁지 조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필지 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하해가 안 되면 이 분쟁지 조사로 넘어가는 거라고. 뒤에 부분 있죠? 이 분쟁지 조사 부분. 이 분쟁지 조사로 하해를 안 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정리하죠. 이 분쟁지 조사가 하해를 안 해가지고 하해를 안 한 거죠 지금. 그 지주 조사 과정에서 하해를 안 해가지고 이제 분쟁지 조사로 가게 된 건데 이 분쟁지 조사는 시험 문제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조사 방법은 외업 조사, 외업 조사, 내업 조사, 고등토지위원회의 심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사가 있는데 불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사 청구를 다시 한다고.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60일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기간이 거의 다 60일이에요. 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2명 이상의 토지신고자 아까 그랬죠. 소유권 주장했대. 협의의 분쟁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소유권 불명확하면 의문을 가지고 소유권의 의문 사건이라고 했어요. 2명 이상 토지 신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 협의의 분쟁지 사건. 단 한 명이라도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의문을 가지고 소유권의 의문 사건이라고 했다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칠 거냐면 우선 좀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꼭 2명 이상 그리고 협의의 분쟁지. 단 요런 거 나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소유권 불명확하면 의문을 가지고 소유권의 의문 사건이라고 처리를 했다고. 근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전 장난을 칠 거냐면 2명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면 의문을 가지고 소유권의 의문 사건이라고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낼 것 같으니까 단 한 명이라도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한 명이라도 요거 구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좀 약간 좀 인지 좀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요것도. 그러면 이제 분쟁지 조사 원인 부분은 좀 한 1단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2단계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쟁지 조사까지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유지, 국유지 구분을 하되, 국유지는 국유지 통지서, 그리고 민유지는 토지 신고서. 한 필지에 대하여 두 명이 토지 신고 시하면 분쟁지 처리하되, 하에 하면 그냥 정리하고, 하에 안 하면 소유권 조사의 내용인 이 분쟁지로 간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신고주의의 특징을 가졌어요. 신고주의 특징을 가졌고, 건원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제어하고는 그냥 건원조사 실시하지 않고 신고 명의인 지주로 인정한다는 거. 신고주의 요것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번 조사를 좀 할게요. 지 4강 중에 그거죠. 그리고 지번 조사를 한번 볼 건데, 지금 현 북동에서 이제 순차 부여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죠? 현재 우리나라는 북동기본법을 사용한다는 거. 1976년도에 바뀌었죠. 이게 75년일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좀 체크 좀 해두세요. 북동에서 순차 부여했고, 이거 그리고 도로 하천 성척 부거 제방 수도 선로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다. 우리 아까 지목 부분 공부했을 때 앞에서 이거는 정리했었잖아요. 도화성 구제는 뭐였죠? 요거는 이제 면세지로서 다시 이런 거 보시면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다시 도, 하, 성, 구, 제, 선로, 수도, 철도, 선로는 잠깐만요. 색 좀 바꾸고, 그리고 가치가 없어가지고 지번을 부여 안 했어요. 그리고 비가세지였고, 밑에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지번 조사 어디가 이제 부여 안 했다? 면세지였던 비가세지였던 부분을 지번을 미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순서대로 외워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었죠. 가세지, 비가세지, 면세지로 구분이 되는데, 순서는 항상 가세지 외워주시고 비가세지 맨 밑에 두고 중간에 면세지 넣고, 그리고 18종으로 분류했다는 거.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었죠. 뭐 18에서 19, 그리고 뭐 21, 24, 28 이렇게 바뀌었던 거, 실제 기출문제도 나왔었다는 거. 그럼 지번부여 가세지는 전dat대 지소인양 자종지였고요. 꼭 암기해 주세요. 요것도 다시 한번,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3단계. 그리고 제가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공사분, 철도 용지, 수도 용지, 도, 하, 성, 구. 도하성이라는 사람을 구제한다. 철도 선로, 수도 선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비가세지, 그리고 미부여했다는 거, 지번이란 자체를.
근데 1950년 직권 등록주의에 의해 뭐 이것도 다 등록했었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죠. 그런 지목조사는 해결이 됐고, 그리고 관계조사는 이제 경계를 한 건데, 토지조사 사업 당시는 경계를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임야조사 사업 당시는 이 경계를 경계라고 썼는데, 둘 다 그 이후에 관계 명칭이 경계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경계에 관련된 건데, 1필지 조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주위의 관계에 측량 표지 말대를 설치했고, 소유자 성명, 자번호, 지목을 기재하였다. 요거를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요것도 좀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준비 조사를 했었고, 1필지 조사를 했었고, 이제 분쟁지 조사 했었죠. 1필지 조사에서 하해 안 하면 분쟁지 조사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하고, 측량을 부분 볼 건데, 이 측량 부분은 뒤에서 좀 따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정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사정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정의 정의는 지금 노란색 친 부분은 실제 기출 문제고 꼭 체크 좀 해두셨으면 좋아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거.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러면 어떤 거죠? 오답이라는 거. 그래서 꼭 체크해 주세요. 행정처분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에요. 이것도 실제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죠.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하는데, 뭐를 근거로?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근거로 사정을 하고 지방토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게 실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 당시 소유권 사정의 기초 자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소유권 사정, 토지권 사정의 기초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나오면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효력은 볼게요 한번. 그리고 지방토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다는 거. 지방토지위원회예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내용을 좀 볼게요. 30일간 공시했다는 거. 그리고 사정을 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이전의 관계는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원시 취득. 그리고 사정에 소유자와 관계 경계를 확정하는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어디다? 이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거죠.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30일간 공시를 하고 60일 이내에. 그리고 요거는 원시취득이라는 거. 그리고 재개를 하든 뭐 사정을 하든 무조건 이전의 관계는 모두 무효가 되고 사정일에 그냥 소급되는 거예요. 사정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밑에 파란색 부분 당구장 마크 보면 토지조사 사업 당시 내용에 불복하여 이제 재결 신청을 했다고요.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문제 보실 때도, 문제집 보면서 공부하실 때도 이런 거 보시면 저처럼 좀 해주세요. 토지조사 사업 당시 내용에 불복했대. 재결 신청을 했대. 재결 신청 누구한테 했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그리고 60일 이내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재결 내용이 사정과 다르게 될 때 경계에 사정이라는 건 뭐죠? 소유권과 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재결 내용이 사정과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럼 경계나 소유자가 바뀌겠죠. 근데 여기 문제는 경계가 바뀐 것 같아요. 경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정일에 소급한다. 사정일에 소급한다. 맞는 지문이었죠. 틀린 지문은 뭐죠? 재결일에 소급한다. 요거 꼭 유의해 주세요. 재결일에 소급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오답이라는 거. 재결일에 소급이 아니에요.
사정일의 소급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 누구나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렇게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정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했으니까 이제 관계가 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뭐냐면 토지조사국의 사정을 거친 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사정선이라고 했다고 이 관계선은. 그리고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에 사정된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관계선과 지역선을 구분하여 확정을 해요. 우선은 좀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에요. 관계란 건. 그리고 사정선이라는 표현도 있고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에 사정된 경계선이에요. 요거는 관계선과 지역선을 구분했죠. 그러면 이제 지역선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는 지문인데 요거는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뭐 관계선이 도로구고 하천에 접하여 있을 때는 그 경계를 어떻게 했냐면 도로구거 하천의 중앙으로 했었다는 거. 중앙으로 했었다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지역선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소유자는 같으나 소유자는 동일한 거예요. 지목이 다른 경우래요. 그리고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별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같으나 전제 조건이 하나, 그리고 소유자가 같으나 합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목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로 별필로 구분해야 하는 경우 이제 지역선이라 그랬고, 소유자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이라 그랬어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그리고 토지조사 시행 토지와 미시행 토지의 지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사정을 하지 않았다 였다는 거. 그러면 이제 관계선과 지역선을 한번 볼게요. 관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지역에 이게 다 내 땅이야. 내 건데 볼게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소유자가 같으니까 여기를 관계선으로 좀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소유자가 같으면 여기를 이제 관계선이라고 지어줘요. 근데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 해결했죠. 근데 여기 안에 뭐 다른 용도로 쓰인 구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여기는 뭐 대인데 여기는 전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같지만 다른 용도, 지목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거를 지역선으로 설정을 해요. 소유자가 같지만 지목이 다르거나 집안이 다르면 지역선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지역선이 되고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관계선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소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지목이 같으면 그냥 요거를 한 필지로 하는 거예요. 관계선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지목이 다르거나 집안이 틀리면 소유자가 같더라도 따로 지역선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볼게요. 그리고 소유자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그리고 토지조사 시행 토지와 미시행 토지의 지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했고요. 옆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안 한 토지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역선을 또 설정한 거예요. 관계선이란 거는 사정을 거친 거로 소유자가 같은 부분이 다 관계선이에요.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의 사정된 경계선, 이게 관계선이에요. 요거를 지역선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B라는 사람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계선,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도 관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것도 관계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토지조사 미시행 토지야. 미시행. 요건 또 지역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중간에 하다가 좀 따로 센 것 같은데, 그리고 관계선과 지역선을 구분하여 확정했다는 거. 관계선은 사정선이라 하고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에 사정된 경계선이라는 거. 내 땅 이렇게 관계 설정하고 다른 사람 땅과 이렇게 관계 설정하고, 그러나 지역선은 뭐다? 지목이 다르거나 지반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소유 토지면 그거 하나를 통째로 관계선으로 설정해가지고 사정하는데, 지목이 중간에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요. 그럼 요거를 지역선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조사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가격조사 부분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가격조사 부분, 그러면 좀 앞에 부분 좀 볼게요. 여기다 그냥 써드리는 게 낫겠다. 다시 우리 복습하자고요. 토지조사 사업의 주 업무가 있다 그랬죠. 주 업무는 뭐였죠? 소유권, 가격, 지형, 지모가 조사, 메모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에는 준, 일, 분, 측, 사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놨고, 이제 지금 할 단계는 요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가격조사를. 가격조사는 되게 간단해요. 가격조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다음 중 가격조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위등급 조사, 지위등급 결정, 지가의 산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외운 거 되게 쉽다 그랬죠. 조사하고 결정하고 산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요것도 꼭 필수 암기. 그리고 이제 지가 산정 부분을 볼 건데, 지가의 산정 부분을 제가 좀 따로 빼놨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최근에 기출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요 내용이. 그래서 꼭 봐주셔야죠. 되게 쉬워요. 이렇게 지위 등급을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러한 지가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시가지 부분은 지목에 상관없이 시가로 했고요. 시가지 이외에 대는 임대 가격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답 지소 잡종지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 요것도 꼭 암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 정도 수준은 그냥 2단계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외우는 방법 되게 쉬워요. 우선은 여러분이 좀 부탁을 드릴게, 제목은 좀 외워주셔야죠. 시가지 지가 산정할 때는 시가지가 있었고 시가지 이외에 대가 있었구나, 전답 지소 잡종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가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시가로 한다 그랬어요. 시가 눈치채셨죠? 시가지라 해서 시가지에서 연상하셔서 유추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지 이외 지역의 지목이 대인 지역은 뭐로 한다 그랬죠? 임대 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이 대에서 유추하셔가지고 대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답지소 잡종지는 그냥 수익에서 했다는 거, 여기까지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 지모조사,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떤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냐면 외모 조사라고도 좀 쓰이기도 하니까 같은 말이니까 좀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되고요. 지형지모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이 많이 안 나오는데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형, 지모조사, 외모조사를 했던 거예요. 지형도 작성을. 근데 지형도 축척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0분의 1,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거 보면 딱 세 가지 떨어지면 문제 나오죠. 다음 중 토지조사 사업 당시 지형지모조사의 지형도의 축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 내가지고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0,000분의 1 체크해 주시고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또 뭐 준비조사 부분 꼭 암기 좀 달달 외워주시고요. 1필지 조사 부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 부분 지4강 부분 있잖아요. 요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제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주로 기출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요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제 기출문제는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제 기출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토지 조사 사업 당시 뭐 가세지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실제 기출 문제. 그러면 이 가세지에 해당되는 전답대 지소이냐 잡중지를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비가세 지목이 아닌 것은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었죠. 요 비가세지에 속하지 않은 것, 도화성 구제, 철도, 수도, 선로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는 또 가세지에 해당되는 것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게 한 2번 정도 나왔죠. 또 반복해서. 그리고 좀 보면 요것도 나왔었어요. 토지조사 사업 당시 면세지에 면세 지목에 해당되는 거 무엇인지, 이 면세지에서 공사분에서 고르는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실제 기출문제가 지번을 부여하지 않는 지목은 이런 식으로 실제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 비가세지는 지번을 미부여한다는 거, 그것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죠. 뒤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에 여기서 기출문제 뭐 지목조사에서 정말 많이 나왔고 요것도 많이 나왔고,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보자면 어디서 좀 많이 나왔었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다음 중 분쟁지 조사의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 오답 표현이 뭐였냐면 가격 조사가 오답 표현으로 나왔어요. 분쟁지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이 가격 조사가 오답으로 나왔다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정말 많이 나오냐면 좀 볼게요. 요 부분도 나왔어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다음 중 토지조사 사업 당시 소유권 사정의 기초 자료로서 쓰였던 게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 요 토지조사부랑 지적도를 고르는 문제, 또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기출문제였냐면 정말 이거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은 무엇이냐. 정답은 사정이죠. 요거 고르는 간단한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볼게요. 또 뭐가 나왔냐면 그리고 이제 요거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기출문제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기출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문제 나왔어요. 토지조사 사업 내용에 불복하여 재결 신청을 한 경우 재결 내용이 사정과 다르게 될 때 경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정답이 사정일에 소급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결이든 무조건 사정일에 소급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체크 좀 할게요. 이제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온 게 이제 관계선 지역선에 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기출 문제가 뭐냐면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 간에 사정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하니 이것도 기출 문제였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지적정의상 별필로 구분해야 하는 토지 간의 구획선은 무엇이니 고르는 문제가 또 실제 기출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그리고 뭐 이 지역선의 의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요. 단순히 이 의의를 고르라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관계선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정의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관계선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실제로 나왔었냐면 1번 죄송해요. 관계선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지문이 관계선이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1번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2번은 토지조사 시행 토지와 미시행 토지와의 지계선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3번이 뭐였냐면 토지조사 국장 사정을 거친 도명상의 경계선이라고 했었어요. 다음 중 관계선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4번은 또 어떻게 되었었냐면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요 대표적인 특징을 또 4번으로 해가지고 3번만 옳은 문제로 만들었었거든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계선과 지역선의 특징이 뭔지 좀 자세히 암기 좀 해주시고 정리하시면 이 토지조사 사업 부분 3번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강의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요 부분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강의도. 그럼 좀만 좀 힘내주시고 56강에서 뵙겠습니다.